안녕하세요. 기초 파이썬 프로그래밍 강의를 담당하는 이지선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파이썬 문자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문자열은 프로그래밍에서 활용도가 높은 자료형으로 검색, 자료 처리에 아주 중요합니다. 문자열을 생성하고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문자열 생성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문자열 객체를 만들려면 따옴표를 이용해서 생성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프린트 함수에서 많이 이용했습니다. 헛따옴표 한 개를 사용하셔도 괜찮고 쌍따옴표 하나 또는 헛따옴표 3개나 쌍따옴표 3개 모두 문자열을 만드는 데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래 예처럼 Python is great라는 문자열을 이렇게 헛따옴표 하나로 하셔도 또는 이렇게 쌍따옴표로 한다고 해도 아니면 헛따옴표 3개나 쌍따옴표 3개로 해도 모두 똑같은 형태의 문자열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물론 이 뒷부분에 다 막는 표현까지 다 똑같이 쓰셔야지 되고요. 그래서 이 네 가지 표현 중에서 어떤 표현을 한다고 하더라도 프린트 S를 출력해 보면 Python is great가 출력이 되게 됩니다. 가끔가다 긴 문자열을 만들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긴 문자열 Python is the most부터 days까지 이렇게 긴 문자열을 만들고 싶습니다. 이럴 경우에 만약에 sentence는 하고서 따옴표를 시작을 하고 Python is the 한 다음에 여기서 엔터를 치게 되면 에러가 뜨게 됩니다. 문장이 끝나지 않았는데 엔터가 쳐졌다고 하는 에러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역슬래시, 이게 역슬래시라고 읽는데 컴퓨터 자판에서는 우리 원자 표시를 찍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역슬래시를 쓰게 되면 아직 문자열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줄에도 역슬래시를 썼으니까 계속해서 문자열이 끝나지 않았다는 뜻이고 최종적으로 막는 따옴표가 나올 때까지를 하나의 문자열로 처리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센텐스를 찍어보면 긴 문자열이 하나로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헛따옴표 말고 쌍따옴표를 쓰셔도 마찬가지 결과입니다. 다음으로 헛따옴표와 쌍따옴표를 같이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헛따옴표 하나를 쓰든 아니면 쌍따옴표를 쓰든 문자열을 만든다는 데에는 큰 차이가 없는데 가끔 가다가 반드시 헛따옴표를 써야 되거나 쌍따옴표를 써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화면에 출력하고 싶은 것은 say hello to mom이라고 찍히게 하고 싶은데 hello에 이렇게 헛따옴표가 나오게 하고 싶습니다. 그럴 경우에 만약에 say hello to mom을 헛따옴표로 묶어주게 되면 헛따옴표 안에 헛따옴표가 들어가 있어서 컴퓨터가 혼동을 일으킵니다. 이런 경우에는 에러가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바깥 부분을 쌍따옴표 하나를 쓰던가 아니면 3개짜리의 따옴표를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출력을 해보면 say hello에는 따옴표가 붙어 나오게 되죠. 만약에 hello에다 쌍따옴표를 나오게 하고 싶다면 그럴 경우에는 hello 양쪽에 쌍따옴표를 갖다 붙여야 되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바깥에다가 헛따옴표를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에 쌍따옴표를 쓰게 되면 역시 컴퓨터가 혼동을 일으켜서 에러를 띄우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헛따옴표냐 어떤 경우에 쌍따옴표냐는 문장, 찍고 싶은 출력하고자 하는 문장에 따라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헛따옴표 또는 쌍따옴표 3개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만 써도 될 걸 3개씩 쓰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헛따옴표 3개를 쓰시게 되면 그 안에는 쌍따옴표나 헛따옴표를 자유자재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맘에는 쌍따옴표를 붙이고 헬로에는 헛따옴표를 붙이고 싶다면 그 바깥의 따옴표는 3개짜리를 붙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say hello to mom 이렇게 나오게 되고 마찬가지로 쌍따옴표 3개짜리를 쓰시게 되면 그 안에 자유자재로 내가 원하는 대로 따옴표들을 적어줄 수가 있습니다. 헛따옴표와 쌍따옴표 3개를 쓰게 되는 경우에 또 좋은 점이 있는데 어떤 부분이냐면 헛따옴표와 쌍따옴표 3개 안에 나오는 내용들은 모양 그대로 저장을 해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예제에서는요. 일단 첫째 줄은 해시마크가 나오니까 첫째 줄은 해시마크가 나오기 때문에 주석이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고요. 프린트가 3개짜리 헛따옴표로 시작을 해서 이 밑에 마지막 줄에 헛따옴표 3개로 끝나게 됩니다. 그럼 지금 보시면 제가 중간중간에 빈 줄도 넣었고 그렇죠? 빈 줄을 이렇게 여러 군데를 넣었습니다. 이럴 경우에 이 헛따옴표 3개 안에 있는 문장은 이 모양 그대로를 간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프린트의 결과는 내가 넣은 그대로 이렇게 한 줄씩 띄어서 알아서 나오게 됩니다. 이것을 쌍따옴표로 써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자열 객체의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문자열 객체의 특징은 정수나 실수와 마찬가지로 이뮤터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수와 실수보다 이뮤터블한 특징을 잘 알고 계셔야 문자열을 적절하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문자열을 만들어서 메모리에 어떻게 저장되는지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문자열은 이뮤터블하다고 했었고요. 예를 들어서 greeting이라는 변수에 hello world라는 문자를 넣는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컴퓨터 안에 hello world라는 객체가 생기는데 지금 여기에서 보시면 방이 모두 11개가 만들어져서 방 하나하나에 문자 1개씩이 저장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hello world의 가운데 스페이스까지 포함을 해서 모두 11개의 문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방이 11개가 만들어져서 hello world가 들어가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방 번호가 붙는다는 것인데 방 번호는 항상 0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0번 방에 H가 들어가고 1번 방에 2가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맨 마지막에 D는 10번 방에 들어가게 됩니다. 즉 글자가 11개면 인덱스는 0부터 10까지 있게 됩니다. 방 번호를 제가 지금 인덱스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음수 인덱스 개념이 있는데요. 음수 인덱스는 문자열이 길어지는 경우에 뒤서부터 신경 써야 되는 경우가 있으면 음수 인덱스를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음수 인덱스는 거꾸로 인덱스를 붙이는 겁니다. 조심해야 될 것은 음수 인덱스는 항상 마이너스 1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부터 시작을 해서 마이너스 11까지가 음수 인덱스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이 인덱스를 어떻게 이용하는지를 보겠습니다. 헬로 월드가 11개의 공간을 갖고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여기에서 원하는 문자의 일부분 또는 한 개만을 가지고 오고 싶다면 인덱싱 기능을 이용을 하는데 인덱싱 기능은 다른 게 아니라 이렇게 대괄호를 적어줌으로써 대괄호 안에다가 내가 원하는 위치, 즉 원하는 인덱스를 적어주시면 그 해당 인덱스에 있는 문자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그리팅의 문자열이죠. 이 문자열의 7번 인덱스 데이터를 가지고 와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7번 인덱스는 영어 5가 되겠죠. 그래서 5가 찍히고 그리팅 0 그러면은 0번째 인덱스 0에 있는 인덱스 0에 있는 문자를 가지고 와라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H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뭐냐면 제가 0번 자리에 있는 소문자 H를 대문자 H로 바꾸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리팅 0에 대문자 H를 집어넣어라 하고 시키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 에러가 발생합니다. 이유는 바로 문자열 객체가 이뮤터블하기 때문에 일단 만들어진 객체를 바꿀 수 없기 때문이죠. 이 부분이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기억해 두셨다가 문자를 변경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문자열 슬라이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문자열 인덱싱, 슬라이싱 모두 인덱스를 가지고서 하는 작업인데 슬라이싱은 잘라낸다는 조각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열의 일부분을 접근할 때 우리가 슬라이싱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렌이라는 변수에 파이썬 프로그래밍이라는 문자열 객체를 만들어 넣었습니다. 그러면 컴퓨터 안에 모두 18개의 공간이 생기고 0번부터 17,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18까지 인덱스가 붙습니다. 내가 중간에 원하는 부분을 잘라오려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3가지 방식 중에 하나를 사용하시는데요. 만약에 여기에 숫자가 하나 들어가면 바로 그 자리에 있는 문자 1개란 뜻이고 숫자 2개가 콜론으로 나오게 되면은 A부터 시작을 해서 B-1까지 이때 반드시 A는 B보다 작다고 되어 있는데요. 음수 인덱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항상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야 됩니다. 다음으로 콜론이 2개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A부터 B까지 C 간격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A가 아래쪽에 있는 인덱스고 B가 위쪽에 있는 인덱스라면 간격이 플러스여야 됩니다. 그래서 아래쪽부터 위쪽으로 가면서 C 간격으로 문자열을 뽑아옵니다. 만약에 A가 더 크다면, 즉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가게 된다면 C가 음수여야 됩니다. 그래서 위쪽에서부터, 위쪽은 이쪽이 되겠죠. 이쪽에서 아래쪽으로 가면서 문자열을 슬라이싱 해 나가는 겁니다. 뒤에 예를 보실 테고요.
다음으로 콜론을 그냥 쓸 때 숫자는 들어가지 않고 콜론 하나만 쓰거나 아니면 콜론 두 개를 쓰는 경우에는 문자열 전체를 의미합니다. 예제 몇 개를 보겠습니다. 아까처럼 파이썬 프로그래밍이라는 문자열을 만들어 넣었고 콜론 하나를 적어서 3 콜론 10 그러면 3부터 10 전까지 그러니까 9까지입니다. 그래서 3이 H고요. 9가 5니까 H부터 5까지가 출력이 될 거고 다음으로 콜론 앞에 숫자가 없는 경우에는 처음부터란 뜻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4까지예요. 그래서 P, Y, T, H, 5까지가 나올 것이고 즉 이거는 0 콜론 5하고 똑같습니다. 10 콜론 뒤에 숫자가 없는 경우에는 10부터 끝까지란 뜻입니다. 지금처럼 플러스 인덱스와 음수 인덱스를 섞어서 쓰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대신 앞에 있는 인덱스가 더 왼쪽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5부터 마이너스 8이라고 했는데 5는 n이죠. 마이너스 8 앞까지니까 여기 5까지가 나오게 됩니다. 다음으로 10 콜론 5라고 하면 범위가 뒤서부터 앞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범위를 내주지를 못해서 빈 문자열이 나오고요.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13 그러면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13 앞쪽으로 가니까 이 경우도 빈 문자열을 내주게 됩니다. 다음에 콜론이 두 개 나오는 경우에는 2에서 10-1까지죠. 2에서 9까지 3칸 간격으로 그러니까 2에서 3칸 간격이니까 T와 하나, 둘, 셋, N이죠. 하나, 둘, 셋, R이죠. 여기까지 가겠죠. 그래서 T, N, R이 나오게 됩니다. 콜론 한 개짜리와 마찬가지로 콜론 앞쪽이 비어있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란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콜론이 두 개 있을 적에 가운데가 비어 있으면 10부터 끝까지 2칸 간격으로 라고 해석하셔야 합니다. 12 콜론 3 콜론 마이너스 2 앞에 숫자가 크고 작으니까 뒤에서 앞쪽으로 와야겠죠. 뒤에서 앞쪽으로 이렇게 흘러와야 할 때는 반드시 간격이 음수여야지 됩니다. 그래서 12부터 3 전까지니까 4가 되겠죠. 뒤에서 갈 때는. 그래서 마이너스 2니까 2칸씩 A, G, R, 스페이스 5까지 가겠죠. 그래서 결과가 AGR 스페이스 5 해서 모두 5문자가 나오게 됩니다. 문자열을 연결하거나 반복할 수가 있는데 이때에는 플러스와 곱하기 기호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변수에는 헬로라는 문자열 객체를 집어넣었고 B라는 변수에는 월드라는 객체를 집어넣었습니다. 제가 이 두 문자를 연결하고 싶다면 더하기 기호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A랑 B랑 더해라. 만약에 A와 B가 숫자라면 숫자 덧셈이 이루어지겠지만 A도 문자, B도 문자라면 두 문자를 연결시켜서 프린트 C를 해보면 지금처럼 이렇게 헬로 월드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헬로하고 월드를 그냥 붙였기 때문에 중간에 스페이스 없이 쭉 붙여서 헬로 월드가 나오게 됩니다. 만약에 내가 이 사이에다가 스페이스를 넣고 싶다라고 한다면 중간에 플러스 기호를 통해서 이렇게 스페이스를 집어넣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헬로 스페이스 월드가 나오게 되죠. 여기에서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어떤 거냐면 플러스 기호는 숫자에도 쓸 수가 있고 문자열에도 쓸 수가 있는데 두 개를 섞어 쓰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스코어라는 변수에다 95라는 정수형 객체를 만들어 넣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문자열을 만들고 싶은데 만들고 싶은 문자열이 I got 하고서 이 자리에다가 95를 넣고 싶습니다. 그래서 I got 다음에 95라는 숫자를 집어넣고 in the exam이라고 해서 하나의 긴 문자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이럴 경우에 에러가 뜹니다. 왜냐하면 플러스 기호를 쓴 거는 문제가 없는데 문자열과 숫자는 더하기 연산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I got 이 문자열을 정수로 만들어서 스코어처럼 정수로 만들던가 아니면 이 스코어를 문자열로 만들어서 데이터 타입 자료형을 통일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스코어 부분을 지금 같은 경우는 문자열을 만드는 게 맞겠죠. 그래서 I got은 그냥 두고 str이라는 함수는 이 괄호 안에 있는 데이터를 문자열로 바꾸어주는 함수입니다. 스코어를 문자열로 바꾼 다음에 마지막에 나머지 문자열을 갖다 붙이게 되면 제대로 하나의 문자열이 만들어지고 출력을 시켜보면 95가 문자 사이에서 제대로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문자열에 곱하기 연산을 할 수가 있는데 이때에는 반복하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문자열에 헬로를 집어넣고
A 곱하기 3을 시키면 요 곱하기 뒤에는 반드시 숫자가 와야지 됩니다. 그러면 문자열을 3번 반복하게 나오게 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헬로가 3번 나오게 되죠. 렌이라는 함수가 있는데 렌이라는 함수는 길이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서브젝트라는 변수에 프로그래밍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으면 이 프로그래밍 단어가 11글자인데 len 함수를 적용시켰을 때 바로 그 길이가 나오게 됩니다. 다음으로 in 또는 not in이라고 쓰는 연산자가 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in 바로 뒤에는 문자열이 와야지 되고 in 전에는 문자 하나 또는 이렇게 문자 여러 개가 올 수가 있는데 이 앞에 in 앞에 나오는 문자가 이 뒤에 문자열에 나오면 true, 나오지 않으면 false를 내주는 게 in 연산자입니다. r은 서브젝트에 있으니까 true가 나오고요. gram도 프로그래밍 안에 있는 문자열입니다. true가 나오죠. not in은 반대로 이 문자열에 이 문자가 없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ABCD는 서브젝트에 없기 때문에 true가 나오게 됩니다. 문자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메소드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메소드라는 용어는 사실 함수와 비슷한데 특별히 어떤 객체에 대해서 처리하게 되는 함수를 메소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자열 메소드라고 하면 문자열에 대해서 처리하는 함수입니다. 리스트 메소드라고 하면 특별히 리스트에 대해서 처리하는 함수입니다. 문자열 메소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이야기했듯이 메소드는 어떤 객체에 대해서 어떤 일을 처리하는 코드인데요. 반드시 문자열 .메소드라고 쓰셔야 합니다. 즉, 이 앞에는 문자열이 올 것이고 이 문자열 객체에 대해서 어떤 함수를 적용하겠다라는 뜻입니다. 문자열에서 쓸 수 있는 메소드들이 어떤 것인지 알고 싶으면 쉘에서 dir 괄호하고 str이라고 치시면 이렇게 많은 목록들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밑줄로 시작을 하고 밑줄로 끝나는 메소드들은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사실 나중에 좀 익숙해지면 그때 공부하셔도 되고요. 캐피털라이즈서부터 맨 끝에 ZP까지 많은 목록이 나오는데 이 목록들이 전부 다 문자열 객체점 하고 쓸 수 있는 메소드들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고 쉬운 예제부터 한 개씩 설명하겠습니다. 문자열 메소드 중에서 upper, lower, is upper, is lower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름 그대로 upper는 대문자로 로어는 소문자로 만들라는 특별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upper라는 메소드를 사용을 하게 되면 문자를 모두 대문자로 바꿔주는데요. 예를 들어서 name이라는 변수에 제가 스티브 잡스라는 이름을 소문자로 넣었습니다. 만약에 이 이름을 대문자로 바꾸고 싶다면 name 하고서 upper라는 메소드를 적용하면 됩니다. 즉 메소드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 앞에 객체에다가 어떤 일을 처리해라 하고 시키는 특별한 문법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그 주석 처리된 것처럼요. 바로 문자를 적어주시고 문자를 하고 메소드를 적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스티브 잡스가 대문자로 바뀌어서 출력됩니다. 로워는 반대로 소문자로 바꾸는 메소드가 되죠. 그래서 스쿨에 서강 유니버시티를 넣었을 때 school.lower라고 써주면 대문자를 전부 소문자로 바꿔서 소문자들만 내주게 됩니다. is upper, is lower는 소문자인지 대문자인지를 물어보는 함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A에는 소문자 hello, B에는 대문자 world를 넣었을 때 A.is lower 하면 A가 모두 소문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맞기 때문에 true가 나오죠. B.is upper 모두 대문자냐고 묻는 것입니다. world가 대문자니까 역시 true가 나옵니다. 메소드의 사용법을 아시겠죠? 몇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캐피탈라이즈 메소드는 첫 문자만을 대문자로 바꾸어주는 메소드입니다. 예를 들어서 스티브 잡스 메이드 토이 스토리를 전부 다 소문자로 넣었을 때 이 문자를 y에다가 캐피탈라이즈 메소드를 처리해라 라고 시키면 첫 번째 문자만 대문자로 바꿔 나오게 됩니다. 타이틀이라는 메소드는 문자열에서 각 단어의 첫 문자들을 대문자로 바꿔줍니다. 이 y는 여기 스티브 잡스 메이드 스토리입니다. 지금 이 문자를 그대로 갖다가 점 타이틀을 갖다가 붙여주면 각 단어의 첫 번째 문자들만 전부 대문자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캐피탈라이즈와 타이틀은 조금 다르니까 유념해 두시기 바라고 is title이라는 메소드는
항상 is가 나오면은 보통 true, false가 답으로 나옵니다. 타이틀이냐 라고 묻는 거거든요. 그래서 타이틀은 각 단어가 모두 첫 글자가 대문자냐고 묻는 거죠. 그래서 지금 X 같은 경우에는 각 단어의 첫 문자가 모두 대문자입니다. 그래서 is 타이틀을 적용했을 때 true가 나오고, Y 같은 경우는 A 같은 경우가 지금 대문자가 아니죠. L도 대문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false가 나오게 됩니다. 문자열 메소드 중에 count와 find가 있는데, count는 이름 그대로 개수를 세는 거고 find는 찾아주는 메소드입니다. count를 바로 예로 보시면요. 제가 state라는 변수에 미시시피라는 단어를 넣었습니다. state.count s 그러면 state 안에 s가 몇 개 있냐고 묻는 것입니다. s가 모두 4개가 나오죠. 그래서 4가 나오고 SSI는 2개니까 2가 나오고, 만약에 범위를 뒤에다가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주면 5 이하에서 s가 몇 개냐 하고 묻는 것이고, 5 이하니까 0, 1, 2, 3, 4, 5 여기가 5죠. 여기가 5니까 5 이하에서 s가 2개가 나옵니다. s가 1부터 5 사이에,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1부터 시작을 해서 4까지죠. 몇 개가 나오냐고 했을 때 2개가 나옵니다. 이것이 count 메소드고요. find 메소드는 문자열에서 문자열을 찾는 메소드입니다. state.find라고 쓰면 state에서 s가 어딨냐고 묻는 것입니다. s는 여러 개가 나오는데 첫 번째 s가 0, 1, 2에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2가 결과로 나오게 되고요. state.find 한 다음에 범위를 지정해 줄 수도 있습니다. 문자 i가 5 이하에서 어디에 나오냐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5 이하니까 0, 1, 2, 3, 4, 5. 그렇죠? 그러니까 2 이하에서 어디서 나오냐면 7번째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7이 나오게 됩니다. 조인과 스플릿 메소드는 많이 사용합니다. 아직 우리가 리스트를 배우지 않았지만 문자열 관련 메소드이기 때문에 설명하겠습니다. 문자열에 조인이라는 메소드를 쓰게 되면 반드시 이 안에는 리스트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조인은 이름이 결합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리스트 안에 있는 데이터들을 이 문자열로 결합시켜라 하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friends라는 리스트는 대괄호 표현으로 알 수 있죠. 대괄호를 표시했기 때문에 이 3개 데이터는 리스트에 들어가 있게 됩니다. 앨리스, 밥, 신디라는 3개의 데이터를 합하려고 합니다. 이때 어떤 문자열로 합하냐가 중요한데, 제가 여기 대시라는 변수에다가 마이너스 기호를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면 대시.join이라고 하면 이 뒤에는 리스트가 온다 그랬죠. 이 리스트의 내용들을 이 문자열로 합해라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앨리스하고 밥 사이에 대시가 들어가고 또 그 사이에 그 다음으로 대시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조인 메소드는 리스트를 합해서 하나의 문자열로 만들어주는 메소드이고요. 이거의 반대가 스플릿입니다. 스플릿은 문자열을 스페이스로 잘라서 리스트에 저장시켜 줍니다. 예를 들어서 리스트라는 이름의 문자열에 앨리스 스페이스 밥 스페이스 신디 스페이스 데이비드가 들어가 있을 때 제가 이 문자열.점 스플릿이라고 한다면 스페이스 단위로 해서 이 문자열들을 잘라줍니다. 그래서 잘라진 문자열들을 이렇게 리스트 안에다가 저장시켜 주게 됩니다. 즉 문자열을 리스트로 분리시키는 함수가 되겠죠. 스페이스 말고 내가 다른 문자열로 분리하고 싶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16/12/25라고 쓴다면, 만약에 이 문자열을 슬래시로 분리하고 싶다라고 하면 문자열.점 스플릿 한 다음에 괄호에다가 분리하고자 하는 기호, 즉 문자를 적으시면 됩니다. 그럼 스플릿으로 이용해서 슬래시 단위로 데이트를 분리시켜줘서 2016, 12, 25가 떨어져 나오게 됩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문자열에 대해서 공부하였습니다. 문자열 내용이 좀 많았지만 문자열에서 잘 배워두시면 뒤에서 배우게 될 리스트와 튜플에서 반복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잘 복습해 두시기 바랍니다.